안녕하세요. 세렌스 퍼스널입니다. 어제 타스만을 타보고 간단하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문의가 이제 오시네요. 물론 이제 어떤 작업에 대한 문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가 어떤지, 어땠냐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외형도 있고 내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외형이나 내장이나 뭐 엔진룸에서 파워트레인 개통 뭐 디테일하게 본 건 전혀 없어요. 단지 제가 하체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보고 타보고 뭐 그렇게 한 게 잠깐 동안 그렇게 해본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과연 타스만이 하체가 잘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신경은 썼다. 하지만 되게 보강이 잘 되고 엄청 강하게 보강이 돼서 뭐 오프로드에 되게 이상적이고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주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왜 잘 나오고 되게 보강이 많이 된 게 아니냐,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뒤에가 리프 스프링, 즉 일체형 차축 구조의 일체형 현관장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프 스프링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완벽한 일체형 현관장치예요. 다시 한번 이거를 비교 설명드리면 렉선 스포츠처럼 일체형 엑스레 파이브링크가 올라가 있는 독립형 현관장치의 기능이 어떤 들어가 있는 접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리지널 일체형 현관장치예요. 자, 그러면은 독립형과 일체형의 차이는 딱 이렇게 갈립니다. 쉽게 말해서 승차감용이냐 아니면 화물용이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독립형은 승차감용, 일체형은 화물용 이렇게 갈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타스만 화물용 아니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시작을 한 게 지금 유튜브 상에 보고 하면은 뭐 많은 기자들 뉴스나 이런 거에 누구 이제 뭐 전문가 데려다 놓고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들 쉽게 말해갖고 유튜브로 돈 버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너무 극찬을 해가지고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일단은 우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매장의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당히 안 좋아야 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야, 너무 잘 나왔으면은 뭐 타스만은 뭐 그렇게 뭐 볼 게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되게 잘 나왔으면 또 얼마나 잘 나왔을까. 왜냐하면 저도 이 타스만을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저는 탑이 올라가 있는 차기 때문에 탑 돼 있는 차량들은 조금 지금 출고가 늦거든요. 그래서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도 있고요. 너무 잘 나오면은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딱 타보고 나니까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그 영상에서 다른 데서 많이 나온 것처럼 되게 막 이걸 찬양하고 차 승차감 너무 좋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일단은 승차감이 좋게 만들려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해서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인지 스프링의 진동수가 되게 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스프링 진동수 잠깐 설명드리면 낮으면은 멀미를 하고 세면 너무 높으면 차가 딱딱하고 튄다는 느낌을 그 운전자는 받습니다. 차에 탄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타보니까 스프링 진동수가 많이 낮게 세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프링 진동수가 적정 범위가 있어요. 그 적정 범위가 보통 낮게는 80에서 100, 높게는 120까지를 말합니다. 그 분당 진동수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프링 설계를 할 때 그 분당 진동수를 고려해서 부드럽게 좀 세게 이렇게 맞추는 이렇게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낫다 그렇게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롤링을 좀 느꼈어요. 롤링이 좀 있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이게 고속 중에서 어떨지는 타봐야지 알겠지만 지금까지 서스펜션 튜닝을 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고속에서 좀 심하게 그러니까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심한 요철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요철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가면은 아마 롤링이 상당히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체가 보강이 잘 됐다고 뭐 채널에서 아니 저도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가 하여튼 뭐 누군가 전문가라고 해서 뭐 뉴스인가 뭐 어디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예요. 차 떠가지고 뭐 이렇게 봤는데 보강 잘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렇게 보강이 안 되면 안 되는 차예요. 기계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이 타스만이라는 차량의 서스펜션 구조에 정답이 있어요. 앞에는 더블이시면 뒤에는 리프지 않습니까? 리프의 그럼 운동 성능을 알아야 되겠죠? 네. 리프의 운동 성능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휠 트램프, 그 다음에 와인드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휠 트램프와 와인드업 이게 각각 뭐냐? 그 중에서 왜 타스만은 앞쪽이 그렇게 굵게 보강이 돼야 하고 또 중간에 미션 미미 밑에 따로 이렇게 프레임에서 볼트 체결돼서 이쪽에 용접이 되어 있는 이렇게 각바이프처럼 돼서 돼 있는 보강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왜 돼 있어야 하냐? 그거는 뒤가 리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차축이 프레임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심한 경우 얘가 오프로드를 뛴다 뭐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는 프레임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왜 근데 그럼 근거가 무엇이냐 또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그것은 리프 스프링에 와인드업에 달려 있어요. 그럼 와인드업이란 무엇이냐? 판 스프링은 그 구조상 세 가지의 그 어떤 운동 성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세 가지의 사람으로 말하면 골절 같은 거예요. 골절.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려나 모르겠는데 차량이 보면 이게 차량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앞에서 뒤로 X축, 이쪽 바퀴에서 이쪽 바퀴 끝으로 가로는 Y축, 높이로 Z축이 있는데요. 즉 Y축 요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차가 출렁출렁 내는 걸 와인드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리프 스프링은 와인드업이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언제? 출발할 때 급제 동시에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물론 휠 트러블이 일어나고 노면이 안 좋은 것으로 가면은 휠 트램프도 발생을 하죠. 휠 트램프도 발생을 하고요. 휠 옵도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X축 기준으로 Y축이 뒤틀리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Z축 기준으로 차가 튀는 현상. 이걸 모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인드업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판 스프링이 프레임에 스팬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판 스프링 I라고는 앞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I, 그 다음에 뒤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I. 이 간격을 스팬이라고 하고요. 이 간격 사이에 엑셀이 U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뒤쪽 부분에는 판 스프링 I 밑에 샤클이 걸려 있어요. 샤클이라고 하죠. 샤클이 걸려 있어서 엑셀이 힘을 받거나 앞으로 힘을 받거나 뒤로 힘을 받을 때 이 샤클이 운동을 해줘갖고 응력을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샤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진 후진시에 받는 그 힘에 의해서
뒤에 엑셀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엑셀을 잡고 있죠. 가운데 유보트를 고정하고 있죠. 그게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예, 프레임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돼서 프레임이 찢어지거나 뒤틀려 버리죠. 그것을 흡수를 해주기 위해서 쉐클이 일종의 링크처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톤이 넘는 차량을 타면서 그런 와인드업이 발생하는 걸 겪게 되고 그거를 차량은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을 겪고 있다. 그것을 받쳐주려면 그 정도 앞에 서스펜션은 나와줘야 그 정도 굵기와 그 정도 보강을 해줘야 기본적으로 이게 차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저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되게 잘 나왔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차랑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자, 포드 레인저 랩터, 그 다음에 포드 F150 랩터 하체 한번 봐보셨나요? 하다못해 콜로라도를 가보셨나요? 네. 콜로라도는 그 와인드업을 더 잡기 위해서 쇼바가 앞뒤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그것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기능이 돼 있고 또 진동이나 이런 걸 더 흡수를 하기 위해서 어퍼나 로우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스마는 깡통입니다. 그냥 쇠입니다. 쇠. 그것도 주물이 아닌 그냥 절곡으로 해서 응접해서 만든 그런 로우함과 어퍼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주물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무게는 더 나가겠지만 더 강성도 좋거든요. 훨씬 더 힘을 잘 받습니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보강을 많이 한 그런 차체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서스펜션은 이게 기본이고 이거보다 더 잘 나오면 나와야지 못 나오면은 진짜 이때는 차 구실도 하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접점 포인트가 많은 링크가 많은 왜 파이브 링크를 버리고 과연 리프를 선택을 했을까?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것은 독립형 현가장치와 일체형 현가장치의 그 차이점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 자체는 애초에 나올 때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승차감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나왔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막상 시승을 해보니까 노면을 상당히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홍보 영상이나 광고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는 분명히 연구진이 나와서 반응형 댐퍼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저속일 때 처음 출발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30km 속도가 붙으면서 노면이 그래도 좀 포장이 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그런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는데 노면을 그대로 읽어버렸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이거는 앞으로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과연 그 반응형 댐퍼가 정말 제 역할을 하는 건지 이게 리프 스프링하고 잘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단순하게 스프링의 진동소, 그러니까 사람이 좀 부드럽게 느끼게 만들려고 그 스프링의 분당 진동소를 너무 낮춘 탓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건 아닌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아마 개발자는 잘 아시겠죠. 차량이 적당히 탱탱하고 적당히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타봤던 타스마는 조금 롤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쿨맨 칸을 작업하느라고 또 이렇게 골목을 돌아보면서 타스만을 어제 타봤으니까 그 느낌과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바운딩 느낌은 오히려 순정 상태의 칸이 더 나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잔진동이 칸이 조금 더 심한 부분이 있지만 바운딩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분당 스프링의 진동수 그런 거를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칸 쪽이 더 잘 나온 거 아닌가 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서스펜션이 이게 최선이고 이게 정말 잘 나온 걸까? 저는 그거를 좀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차가 5월 초에 나와요. 저는 제 차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다 하고 과연 이 차가 어떤지 아주 적나라하고 리얼하게 한번 후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 개인 차고요. 내돈 내산입니다. 과연 이 차가 쇼바 작업을 하고 다른 액세서리 작업이 뭐가 필요한지 저는 업자로서 그런 것도 물론 제가 다 작업해보고 또 찾아야 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산 거지만 제가 이 차를 타고 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가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일 없을 거고요. 또 안 좋은데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일도 없을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탈 거고요. 또 있는 그대로 후기를 올릴 겁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하루 왕복 320에서 350km를 탑니다. 일요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달만 2주만 테스트해도 이거 장거리용인지 아닌지 승차감용으로 세팅을 해야 될 차인지 아닌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타다 보면 연비, 그 다음에 이 차가 정말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떤 부분이 편한지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거 다 올려드릴게요.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밑에 하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또 전문 서적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스만 그렇게 하체에 썩 그렇게 잘 나온 차는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급에 비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나은 건 사실이지만 되게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되게 보강이 굵고 막 정말 강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랄게요.